그래서 어 잠깐만요. 제가 PPT를 열어놨었군요. 그래서 어 저번에 저희 그 두 번째 수업 때 봤던 거 잠시 보여드리고 얘기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드리면 온라인 광고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광고를 광고주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자료입니다. 분명 이 자료도 같이 다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광고의 생태계를 분석을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키워드 광고하고 CPA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시면 되고요. 그 네이버 다음 구글 그 유튜브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가 있고, 랩사라는 게 있습니다. 랩사. 랩사는, 중간에 보시면은 그 네이버 광고나 구글 광고를 중간에서 좀 핸들링 해주는, 중간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랩사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몰라도 되고요. 쇼핑몰 같은 것도 진행하고 스마트 플레이스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맛집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을 월 관리비를 받습니다. 온라인 광고 상품에서는 특히 키워드 광고하고 배너 광고하고 SNS 광고, 뭐 동영상 광고가 있는데요. 요거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광고를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런 광고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틱톡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광고의 30%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틱톡이 아마 그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면 거의 네이버의 한 70%까지는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메일 광고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메일 광고 하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광고주하고 파트너를 모집하는 거. 자, 파트너 모집은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광고주는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 DB 팩토리에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파트너하고 딜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다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CPA 100개씩 계약을 하는데 보통 5만 원에서 500만 원씩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00만 원씩 계약하면 20% 정도 수익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를 하냐면 400만 원은 파트너들한테 입금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광고주 한 명의 파트너가 10명이면은 5천만 원을 매출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수익이 1천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파트너가 20명이고 내가 광고주가 5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기 뭐야 전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모객이잖아요. 모객. 광고주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할 겁니다. 광고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그려보고 진행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퍼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거 저런 거가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랜딩 페이지를 잘 만들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랜딩 페이지 제작이고요. 디자인도 해야 되고,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고, 전문 커뮤니티 활용 전략은 뭐냐면, 광고주의 모임이라든지, 건물주의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터들의 모임이라든지, 병원 광고 전문으로 하는 실무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를 잘 가입하셔서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주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아이버스, 네이버, 병원 카페, 전문가 단톡방 같은 게 있고요. 여러분 이거 그 제가 자료 드릴 거예요.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광고주 한 명만 어떻게든 갖고 오면 1년 내내 몇백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쭉 보시고요. 이게 뭐냐면 그 광고 로드맵이에요. 로드맵. 로드맵, 로드맵 아시죠? 여러분, 이 로드맵은 이게 보이나? 로드맵은 다른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순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 프로세스. 그게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이 프로세스랑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순서도랑 거의 다 비슷하니까 로드맵을 잘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 광고다 오프라인 광고다 이런 게 있어요. 푸시 광고가 있고 풀 광고가 있어요. 푸시는 미는 광고고 땡겨오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메시지를 보고 들어와서 평가하는, 그러니까 보고 하는 게 랜딩 페이지가 많겠죠. 홈페이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푸시 광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여러분들 잘 만들면은 그냥 앉아서 영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푸시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건 오프라인 4대 매체 광고가 있을 거고, 그 온라인 쪽에서는 이제 팟빵이라든지 유튜브 같이 이렇게 배너 광고라든지 푸시하잖아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온 걸 땡기는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광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도 데이터를 보시면 뭐 좋고요. 이거는 공유를 지금 들어오신 분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광고주한테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표준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시장인데요. 온라인 마케팅이 어 보면은 보통 얼마냐면은 13조 원 정도 됩니다. 온라인 광고원이 그러니까 총 광고가 13조 원인데요. TV 광고 비율이 여기서 나오나? TV 광고 비율이요. 한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인데 1조 5천억이 TV고 2조에서 3조가 케이블 TV입니다. 나머지는 다 온라인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가 다 먹은 이유는 모바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은 자료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2025년도를 보든 24년도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죠. 이건 사양 산업으로 봅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는 이렇게 그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광고비라든지 총 매출액이라든지 뭐 생산비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 되게 중요한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그 연령대별 광고 선호도 내가
30대 광고겠다 그러면 블로그가 제일 낫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유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예전에 진행했던 오하루 파프리카 광고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듣고 보고 체험하고 공유하고 딱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듣고 보고, 체험하고 분석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키워드 노출량도 분석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셔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을 했을 때 이 자료가 있어야 돼요. 요거 저희가 데이터 샘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양을 못 잡아요. 그래서 SEM, SEO, SMO를 기반으로 해서 SNS 광고는 이렇게 하고, SEM, SEO 키워드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광고는 이렇게 하고, 배너 광고는 노출형 광고는 이렇게 하고, SEM은 캠페인 디자인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는 거고, 구글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야지, 광고주가 갑자기 딱,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구매 결정을 위한 주요 채널인가 있는데 보시면 지인 추천 검색 엔진과 블로그하고 전통적인 미디어 이게 있죠. 여기 보면 소셜 미디어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구전 광고예요. 그 구전에 가장 강한 광고가 블로그예요. 그래서 쇼핑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후기를 봐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경쟁사의 후기가 좋으면 그거 보고 거기가 삽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되게 좋아요. 점유율을 되게 높여줘야 되고 상위 노출 비율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게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그림으로 어떻게 광고주한테 푸시를 해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뭘까? 이거를 왜 넣었을까라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 하이브 모델이에요. KB 마케팅의 하이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소셜 하이브 모델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리스닝 먼저 들어요. 리스닝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트레이닝하고 빌드업하고 엔가지. 엔가지는 뭐냐면 소비자한테 뛰어들어라. 소비자한테 뛰어들어라가 엔가지. 여러분, 엔가지냐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 SNS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엔가지냐는 말을 되게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컨버세이션은 뭐냐? 뛰어들었는데, 뛰어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버세이션은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동화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당신의 브랜드에 마음을 연다. 이 그림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들 웬만한 기업 거의 다 넘어옵니다. 아니신 것 같아요? 30년 노하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봤다. 이런 자료를 공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거죠. 문의가 뭐죠? 이거 뭐지? 어, 채팅은 아니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SNS 마케팅을 할 때,
왜 입점령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입점령이라는 게 뭐냐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몰라요. 왜 입점령이 뭐냐면 그 미국에서 닷컴의 시대 때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닷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90년도. 근데 우후죽순 생겨난 닷컴의 시대가 2000년대 초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봤더니 개방, 공유, 참여, 그리고 협업. 개방, 공유, 참여, 그리고 협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살아났더라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웹 2.0 정신인데 웹 2.0에 대해서 이 SNS가 발달되면서 하나 더 들어간 거가 있죠. 마녀사냥, 집단지성. 마녀사냥,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마녀사냥, 집단지성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디펜스 해주는 것도 그 SNS를 관리해주는, 운영해주는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SNS, 브랜드 SNS,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해 주려고 하면 이런 거에 되게 굉장히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조회가 깊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봅니다. 요게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무슨 표냐면은 히스토리 마케팅 채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 제가 말한 웹 2.0이 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보시면은 1922년도에 라디오가 생겼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TV 광고가 1941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1950년도에 전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부터 요 시기 보이시죠? 트위터에서부터 요 시기, 페이스북에서부터 요 시기가 미국을 이끄는 IT를 이끄는 기업들이 다 성장을 해요. 왜? 웹 2.0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승했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 잘하는 게 있어요. 개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산업화해요. 요번에 AI도 그렇죠. 개념을 던지고 산업화해요. 그리고 앞서 나가서 리딩해요. 그게 미국이 제일 잘하는 행동이죠. 우수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잘 몰라요. 웹 2.0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블로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웹에서 기록한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웹에서 기록한다. 여러분들 쓰는 댓글 있죠? 댓글. 댓글도 웹로그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발전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웹로그. 웹로그인데, WE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SNS 하시는 분들은 이 어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이거 십몇 분 정도 되니까 좋은 글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이 가지는 원칙은 첫 번째 쉽고, 두 번째 짧고, 세 번째 땡투를 하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글이란 거는 제가 쓴 것처럼 만 가지 콘텐츠가 자라나는 근원입니다. 지금은 영상을 하든 안 그러면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돌리면 글을 잘 쓰면, 좋은 글을 쓰면 나머지 것들도 기술만 익히면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글을 사람들이 잘 못 쓰느냐? 안 써봐서 그렇습니다. 안 써보는 이유는 글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글은 말입니다. 말을 그대로 옮기면 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쉬워야 된다. 대신에 글이 가져야 될 어떤 품격은 있겠죠. 그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오탈자라든지 그런 것까지 남이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가 공부를 해야죠. 제가 글을 쓸 때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글은 짧습니다. 문장들이 짧습니다. 문장이 짧으면은 굉장히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틀릴 일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날 이유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뭐뭐 했고 뭐뭐 했으니 뭐뭐한 뭐뭐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쓰는 사람부터 비비 꼬이면서 독자들이 알아챕니다. 아, 얘가 지금 뭐가 문맥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 좋은 글은 쉽답니다. 의자가 곽자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지금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말 중에 의자와 곽자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야기할 때 의자와 곽자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에 딱 들어가면 리듬이 깨집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영업 기밀이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 글이 마음에 들까? 할 때 보면 대개 그 글에는 의자와 곽자가 없습니다. 걷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추측할 때. 1 더하기 1은 뭐지? 그러면 2일 것이다 하고 막 얘기할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걷자를 2번 썼습니다. 2일 것이다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 다 추측입니다. 제가 만약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걷자를 쓰면 우리 다 느끼듯이 저 사람이 자신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 모르는 거를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자기가 틀림없이 아는데 것이다 그러면 필자는 분명히 안다고 썼는데 독자는 저 사람 모르네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자도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리듬이 맞출 때. 글자 수가 모자라는데 요걸 딱 쓰면 글자 수도 맞고 소리 내서 읽어봤더니 리듬이 맞겠구나. 그 위치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이 가지는 원칙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쉽고, 두 번째, 짧고, 세 번째, 땡트로 가죠. 이 3가지만 지키면 다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30년 프로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술 먹을 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러나요? 야, 커피 봤더니 너무 좋아 그래요. 근데 뭐가 좋던데? 그럼 설명 못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왜 좋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설명 안 해주고 너무 좋아라고 해버려요. 좋은 걸 쓰려면 너무 좋았던 이유가 있어야겠죠. 구체적인 사실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라라는 데를 쓰고 싶어요. 보라 아카데미를. 그럼 보라 아카데미 저 앉아서 느낀 경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물어보고 인터뷰, 자료 더 제대로 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 사회자님 이런 모든 스태프들한테 물어서 도대체 뭐냐? 팩트를 자꾸 모으는 겁니다. 팩트를 모아서 자기 느낌을 설명을 해주는 거. 어떻게? 쉽고 짧게. 그러면 글이 끝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글은 상품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장을 쓸 때도 가끔씩 거짓말합니다. 남이 볼까봐. 10년 뒤, 20년 뒤 자기가 볼 때 민망할까봐. 일기라는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독자가 재미있어야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남이 그 글을 안 읽어주면 그건 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쓰는 글은 상품이에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글입니다. 이제 자세를 바꿔서 내 글을 꼭 독자한테 읽히고 말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강조를 하지만 쉬운 글, 짧은 글, 그리고 팩트 가득한 글. 상업적인 거는 이 글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뜻만 아니라 독자가 읽는 글을 쓴다. 그런 자세로 저 3가지 원칙에 맞는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책에 쓴 표현이 이겁니다. 중세 유럽이나 무당들도 시를 부르잖아요. 악마를 부르고. 근데 부르는 그 주문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나오죠. 악마를 소환할 수 있을 만큼 재밌어야지 악마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과 상품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같은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글을 쓸 때 아이디어를 냅니다. 글 주제와 소재를 결정하는데 그게 생산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 때는 뭐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재료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걸 쇠로 만들 건지 알루미늄으로 만들 건지 그래서 재료를 수집을 하고 근데 글에서는 주제 소재에 맞는 글 재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글 재료가 팩트들입니다. 느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팩트. 지금 올 들어서 가장 추운 이 날에 지금 저녁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오늘에 관한 글을 쓸 때 다 글 재료들이에요.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일단 자기 글 보따리 안에 집어넣으시는 그 단계가 재료 수집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좋은 글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설계를 안 하고 글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런 글은 나중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파리처럼 방황을 하게 됩니다. 뼈대를 먼저 만들어놔야지 벽돌을 쌓을 수가 있고 지붕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기계를 뭔가를 완성을 하면 거기에 검수팀이 따로 습니다. 이 사람 불량품인지 아닌지 먼저 기술적으로 먼저 보죠.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도 그 초고를 다시 한번 당연히 읽어봅니다. 이때 봐야 할 거는 오탈자는 없는가, 문법적으로 틀린 데는 없나,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만약에 저기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공장에서는 설계를 바꾸거나 공정을 바꾸거나 디자인을 바꿉니다. 총체적인 점검이 있게 되겠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설계를 수정을 하든 아니면 오탈자를 바로잡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주부 모니터라는 게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의 제일 큰 소비자가 주부니까 써보게 하고 틀렸니 많이 이런 걸 불편함을 체크하는 주부 모니터 팀이 있어요. 만든 놈들은 어디가 틀린지 몰라요. 자기 글도 자기가 읽으면은 자기가 제일 잘 쓴 줄 압니다. 수정된 글을 제도. 첫 번째는 독자 입장에서. 아까는 집필자 입장에서 읽는다면 이번에는 독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신뢰하는 첫 번째 친구. 정말 욕 들어먹어도 기분 좋은 그런 친구. 걔한테 받는 피드백까지가 글 쓰는 과정입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대로 고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맞는 거예요. 소비자가 맞는 겁니다. 이 과정, 1번부터 8번까지 저 과정을 다 해서 저거를 글쓰기라고 합니다. 좋은 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글은 팩트다. 너무 간말 없고 아주 말이 없고 그냥 팩트. 두 번째, 디자인, 설계, 구성이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이런 걸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만큼 글 재료를 많이 모았어요. 취재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얘기하면 독자가 재밌어 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글을 아래 위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작은 소구 제목들 갖다 붙이면 돼요. 마지막 문장과 첫 번째 문장, 문을 여는 문장과 문을 닫는 문장은 상당히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리듬이 있다. 여기 5글자를 내가 짜리 어절 하나를 썼는데 그게 소리에서 이어가도 리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4글자나 3글자짜리가 없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목적어나 주어를 바꾸거나 한국말은 참 자유로우니까요. 입말이다. 입말이라는 말은 쉬워야 된다는 말 똑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여기에서 쓰는 단어 다듬고 그냥 최대한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글로 쓰면은 독자들이 훨씬 더 쉽고 친근하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다? 궁금함이 없다. 수필을 쓰는 분들이 보면 독자들한테 여운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 빼먹습니다. 그리고 말 없음 표로 끝을 냅니다. 땡땡땡. 여운을 남기려면 마지막까지 궁금함 없이 깔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운이 남는 겁니다. 여운을 주려면 오히려 여운을 가질 틈을 주지 말고 다 써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썼어요. 다 썼는데 마지막에 소비자 검수를 받으려는데 이걸 어떻게 될까? 욕을 먹어도 기분 좋은 친구가 없어요. 마지막 친구가. 그때 던지는 질문이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라면 읽겠냐? 너라면 그 책 사서 보겠냐? 저 질문을 통과를 하면 선생님들이 생산한 그 글이라는 상품은 이제 최소 좋은 글이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든, 홈페이지를 만들든, 무엇을 하든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획에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잘 못 써요. 글을 잘 못 쓰는데, 카피.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전달할 파트너, 그러니까 그 고객들한테 어떤 글로 이 글을 땡길 거냐. 그러니까 어, 그런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소소한 걸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면 카피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10개, 20개의 카피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글을 다 100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다고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게 신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여러분 머리에 들은 게 많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써보면서 그 들은 걸 끄집어내야 돼요. 세 번째는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글로 다시 재포장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획도 되고 영업도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을 하든 이메일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그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나 말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전달을 잘해라고 하시는 분 지금 없을 거예요.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게 뭐냐면 요번 주 토요일 날 공부하는 글쓰기 공부, 블로그 공부, 유튜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려면 뭐 화이트보드가 저번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 옵션을 할게요. 한 단계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E, N 제곱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EN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1단계라면 2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2는 어떻게 돼요? 4, 4에 8.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2기 때문에 빨리 올라와서 빨리 공부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끌어올 수 있는 얘기가 안 되니까 제가 가서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광고주고 만나면 그 부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말을 잘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잘 못 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20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듣고 그걸 요약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돼. 말이 못하는 사람은 같은 얘기를 들어도 못 들어요. 이게 못해. 트레이닝이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자의 글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의 글쓰기 부분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글을 최적화된 글의 글자 수를 몇 글자를 보냐면은 1500자에서 2000자를 보. 1500자에서 2000자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자 수를 어느 주제에 따라서 내가 뚜룩 써야 되는데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AI를 빌립니다. AI 빌리는데 AI에서 쓴 글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글이 특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문성이라는 부분과 컨텐츠 전달력을 거기서 더 추가해갖고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를 가지고 내가 40%를 더하는 겁니다. 자, 기자의 글쓰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사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를 써도 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사설을 보고 제목하고 그냥 써요. 글자를 쭉 써요. 그게 1500자에서 2000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설을 쓰는 사설을 쓰는 사람의 글을 말하는 투하하고 전문성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설을 쓰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한자하고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영어 공부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란 부분에서는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그걸 해요. 3개월 동안 뭘 하냐면은 제목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제목을. 그리고 글자는 1500자 글자는 계속 보고 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도 많잖아요. 사설을 여러분들이 두세 개를 계속 쓰면
그 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뇌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기자처럼 올라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제목, 뉴스를 보고 제목이나 글을 여러분들이 트륵 써요. 그렇게 써집니다. 이게 신문을 보면서 정보도 얻고 뉴스를 보면서도 정리를 하고 이런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블로그를 쓰면 여러분의 블로그가 레벨이 쭈룩쭈룩쭈룩 올라가요. 왜? 전문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AI가 베껴 쓰더라도 AI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더 좋은 걸로 가공해서 보내니까.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서 AI로 만든 글로 그대로 베껴 쓰면은 걸리는 거 아시죠? 정품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런 거예요. 블로그가 제일 중요한데 블로그 콘텐츠를 AI로 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시간은 없으니까 AI를 쓰지만 AI가 쓴 글이 아니라 내가 전문적으로 쓴 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겠죠? 저기 그 궁금하면은 중간중간 저기 그 질문하세요. 그래서 기자의 글쓰기를 잘하면은 SNS에 대해서는 거의 자신감이 뿜뿜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고요. 여러분들 식객이라든지 신의 몰빵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화책이라도 꼼꼼히 보세요. 그러니까 식객을 보는 이유는 그리고 먼 나라 이웃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라는 거지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웹툰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에 2권 이상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협지를 받으세요. 무협지를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무협지에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한자도 나오고 뭐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한글로는 300타 그리고 영문은 그러니까 한글 500타, 영문 300타 정도는 쳐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부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글을 잘 쓰고 자판을 잘 쓰면 뭐든지 다 해요. 스레드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은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 신문 읽어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료 줄 테니까 보시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업만 잘하는 어떤 4월 달 같은 경우가 1억 5천 정도 했고요.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50% 정도. 여기에서 이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요. 자동으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발행이 돼요. 보세요. 와. 아니 진짜 딸깍 했는데 이런 블로그가 나온다는 게. 맞아요. 평균 4, 5, 60대들도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아이템이 이 마케팅 중개사예요. AI 쇼츠나 막 유튜브나 이런 부업에 너무 집중.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봤죠? 마케팅 중개사. 마케팅 중개사는 광고주하고 파트너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광고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 중개사는 뭐냐면 그냥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광고주랑 파트너를 중간에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결만 해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한 번은 받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가 둘이 붙어 먹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붙어 먹어요. 지금 마우스가 좀 잘못됐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만 하면은 광고주하고 파트너 중개만 해주면 처음에는 돈 잘 줘요. 한 2, 3개월 있다가 안 줘요. 광고가 끝났대. 그리고 광고주를 컨트롤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광고 중개가 아니라, 아이고, 중개가 아니라 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저기 그 광고 대행은 그 스마트 플레이스를 운영하시는 식당들하고 파트너들하고 연결해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나름 괜찮아요. 근데 계속 광고주를 그
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모델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고 중개하고 리스하고 광고 대행. 대행은 우리가 중간에서 계속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개만 해서는 초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모여야 되고 광고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억 5천 정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당 5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300개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 300개 이상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모양은 광고 중개도 좋고 광고 대행도 좋은 건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 핵심 키워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광고주 모객이죠. 보시면 광고주 모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광고주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광고주 영업. 그래서 이 영업은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광고를 진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 영업은 광고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여러분들한테 넘치도록 줄 수 있어요. 광고주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래서 돈을 투여하든 광고를 하든 아니면 내가 만들든 아니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든 그다음에 뭐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주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제가 아 여러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입입니다. 유입. 유입을 해서 그걸 상품을 가지고 예약을 해서 와서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옛날의 제품이에요. 캐시 슬라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캐시 슬라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CPC 90원 클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방문자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90원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시키거나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캐시 슬라이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를 이용한 그 광고를 이용한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건 1차, 2차, 3차, 4차, 4차, 5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러분, 요게 이제 오늘 그 진행하는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그,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광고주 한 명만 만나도 가슴 그 숨이 턱턱턱 막혀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열정이에요. 저는 그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 왜냐하면 제가 열정으로 뚫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 듣고 공부도 하고 정립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는 누가 주느냐?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근무하고 집에 가서 뭐 TV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면은 좋죠.
근데 내일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내일이 더 세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 책 읽고,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책 읽고, 신문 읽고, 글자 자판수 늘리고, 블로그 운영하고, 그다음에 광고 영업하고, 두세 시간 금방 가요, 그러면. 하루에 그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안서도 많이 써보고, 내가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열정이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이란 부분을 같이 가야 돼요. 실천.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그냥 좋은 말이네 그러고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천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많은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노하우를 주는 거죠. 줌에서 주는 노하우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왜 돈을 버냐? 촉이 오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만한 에너지가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이 있었냐? 없었어요. 조지 소로스가 저기 3대 펀딩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 A 지역의 신문에 있는 광고랑 B 지역에 있는 신문 광고 B를 보고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20만 불 받은 거예요. 그걸로 회사를 읽었어요. 돈이 있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돈 없어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창조적인 부분으로. 열정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돈이 되는 방법이 뭘까? 계속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기획. 기획이 돈이에요. 기획을 잘하면 돼요. 기획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로그도 잘 쓰고, 유튜브도 잘하고, 워드프레스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조리 있게 잘하고, 문서 작성도 잘하고. 근데 잘해야 돼요. 근데 못하면 잘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이 가장 먼저고요. 홈페이지는 윅스, 요번 주에 오시면 윅스 진행하는 법을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문제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도메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워드프레스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워드프레스는 제작 단가가 보통 300만 원 정도 돼요. 네. 워드프레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워드프레스를 만들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뒤에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특히 수출 기업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외국과의 비즈니스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은 있어요.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또 하는 또 다른 상품이 있어요. 동남아랑 진행하는 광고 상품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줄줄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마케팅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에서 오셔서 어쨌든 사람들하고 소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저희가 6기까지 왔는데 5기, 4기, 3기 이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거고요. 명함도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이 명함은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명함은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명함 디자인하는 거 보면은 그, 뭐, 뭐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로고 디자인이라고 하시면 AI 로고 이렇게 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AI 로고 이런 거 좋은데 어, 뭐 제가 로고 제작으로 제가 보던 사이트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윅스에서도 로고 작업을 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로고. 이거 제가 사전에 그 본 거 아니에요? 보시면 스타일 정하고 제가 그 PPT에는 두세 개 정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 제가 그걸 로그인해서 생성을 하면 이곳에 이미지를 놓아달라네요. 어, 잠깐만요. 제가 사이트를 제가 하던 게 있어서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몇 개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등록해 놓은 사이트 가져가시면은 괜찮아요.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작업하면서 계속 필요한 거 제가 모아놓은 사이트거든요. 이런 거는 좀 해놓으시면 좋고요. 잠깐만요. 아까 로고라고 했으니까 제가 로고 작업은 많이 안 해가지고 여기 있다. 로고 디자인. 제가 하던 로고 디자인. 그래서 여기 대표님들 자기 로고 만들고 싶은 회사명 있으면 이야기 주세요. 영현 SNC 너무 긴데 이 6글자 브랜드는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영현 6글자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곳인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세요. 영현 SNC면 SNC 밀링하는 데인가요? 회사 성격 세일 컨설팅 세일 컨설팅이면 제가 좀 더 볼게요. 음, 그러면은 세일즈 컨설팅이면은 쇼핑몰 마케팅 하시겠네요? 쇼핑몰 마케팅 하시면 상세 페이지 제작도 많이 하시겠네요. 제가 제가 좋아 보이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세일즈 컨설팅 하시려면 상세 페이지랑 랜딩 페이지 만드는 법을 토요일 날 오셔서 계속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만들게요. 영상 키워드가 이게 그 제시어가 바뀌면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연이라는 거는 영어로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컨설팅이니까 제 관점에서 보면은 어, 제가 잠깐만요. 저는 영연이라는 그 브랜드를 저는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세일즈 컨설팅이구나. 그렇지. 딱 멋있는 게 로고는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찾는 게 되게 좋습니다. 찾는 게. 그래서 그냥 타협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만들려고 하면 10달러인가 주거든요. 근데 10달러 주지 마시고요. 그냥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배를 돛대를 형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출도 올라가는 거니까 요걸로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좋겠는데 영현 SNC를 할 때 그 SC라는 걸 빼고 이렇게만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사이트 그 참조하셔서 보세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무료로 해주면 광고주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광고주나 사명을 바꾸는 광고주가 여러분들에 직접 오잖아요. 이거 무료로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영업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홈페이지 디자인, 그러니까 브랜드 블로그 디자인을 해줄 수 있다.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퀄리티 있게 좋다. 그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윅스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제작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다 무료로 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무료로 해주면은 윅스는 요게 올라갑니다. 한 달에 3만 원이 나가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내가 만들어서 그걸 줄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내가 윅스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줬다. 이거를 블로그에 작업을 하거나 유튜브에 작업해서 올리시면요. 다 문의가 옵니다. 윅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작업비 치고는 괜찮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렇고 여러분들이 보는 랜딩 페이지는 장기 렌트카 그리고 저기 정영준 대표님은 쇼핑몰 쪽에 관심 있으시면 쇼핑몰에 여기 그 같이 디자인도 하고 했던 친구들 있거든요. 같이 나오셔서 협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장기 렌트카 보시면은 뭐냐면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하신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아마존카라는 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홈페이지인데 요걸 보고 신청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시면은 그쵸? 이걸 보고 신청하잖아요. 어디서 나오죠? 신청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상담하기가 나오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가면은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는 그, 그, 그 여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걸 좀 볼게요. OK 장기 렌트카 같은 걸 보면 요게 이제 이 페이지를 보고 신청해달라. 딱 이게 랜딩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형 랜딩인데 조금 그거를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그 굉장히 그 좋은 그림으로 잘 만든 거예요. 이것도 랜딩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견적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선택하고 국산차 수입차 차량을 다음으로 가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은 떨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은 저희 고객 이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20% 정도 이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영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를 봤는데 랜딩이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팅 하시면 제가 무료로 랜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올 것 같아요? 광고주들이? 그리고 지금 지금 홈페이지 전환율이 궁금합니다. 랜딩으로 0.5%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연락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거의 다 옵니다. 여러분이 봤는데 이 광고가 좀 부족해.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무료로 고쳐주겠다. 근데 그 내용이 좋아. 그리고 전환율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광고주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하고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러분이 랜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페이지에서 너무 떨어졌나? 아까 보면은 다시 장기 신차 장기 렌트카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 사이트죠. 제가 여기는 PC인데 M이라고 나오네. M.OK. 요거 별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기본적인 랜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감마 사이트입니다. 감마 사이트 생성을 해서요. 파일 또는 URL 갖고 오기가 있어요. 그럼 URL 갖고 오기를 하면 아까 사이트가 자 볼 수 있을 거야. 도메인 이름은. 여러분들 이 도메인이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트 기억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와요. 이게 도메인을 등록을 하면 아예 에러 났네. 거기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네요. 응. 카모션.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웹페이지로 하세요. 그리고 계속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결하게 제가 그냥 할게요. 카드는 PPT 장소라고 보면 돼요. 제가 그냥 제 거는 서론장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보세요. 제작이 다 됐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됐는지 한번 봐야죠. 여기 보시면 카모션이라고 돼 있죠? 카모션은 이제 그 영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그 이미지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랜딩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멘트라든지 이걸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 제가 기획 초안자본 거 이거 가지고 기획 잡아서 이제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 갖고 와서 베끼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드는 것이나 웨이브 온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가지고 보면서 수정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 쇼에서 다시 들어가면 15페이지 좀 얘기가 샜는데 어차피 랜딩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기획하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기 어려워요. 다만 요령이 있어요. 경쟁사를 많이 보고 외국 것도 많이 보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분야에 갖고 있는 지식 그거는 또 전문가들하고 보시면 좀 됩니다.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명함 만들어주는 작업. 로고, 아까 했었죠? 로고랑 명함이 있으면 몇 개만 딱 작업하면은, 어,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디자인 같은 거는 얼마 안 해요. 3만 원, 5만 원만 주더라도 내가 만든 로고랑 같이 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해서 기업을 가져가는 거고, 윅스라는 홈페이지가 되면은 노트북, PC, 태블릿, 그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모바일 쪽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다 제공해 줍니다. 광고주를 만나면 그 광고주가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더 되게 높은 위치에 살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회사 속에서나 이런 것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자 유형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법인 사업자를 좀 권해드리긴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광고주를 여러분들이 3명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전환율을 높여주는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쇼핑몰이나 그 광고의 전환율을 한 0,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 정도만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광고주 다 먹습니다. 기획을 잘해야 되는데 이 기획을 잘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열정으로서 커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이 돈이에요. 실행은 돈. 기획과 실행이 돈이고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이 그릇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릇.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딱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사업자 같고 마케터 같고 뭐 좋아 보이고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프리랜서라든지 개인기업자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영업이 돈인 거예요. 자, 영업, 기획, 그쵸? 뭐라고 했어요? 영업, 기획, 돈, 실행. 영업, 기획, 실행.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체크하시면은 다 돼요. 그러니까 줌으로만 너무 하지 마시고요. 어, 이진복 대표님이나 누구나 그 기존에 있는 기수별로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바닥을 길 각오로 하셔야 돼요. 그 분야에서는. 바닥도 안 기고, 실행도 안 하고, 기획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뭘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저기,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나와서 만나서 해야 돼요. 우선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이거 영상 실례합니다. 오상식 과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파트너스 코퍼레이션의 미셸 장입니다. 영업 3팀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뭐 무슨 일로? 매장? 작년에 영업 1팀이 진행한 사업에서 문 대표님 접대 저희가 맡아서 계약 성공에 일조했습니다. 저희 파트너스 코퍼레이션이 오 과장님의 최적의 파트너가 되드리겠습니다. 리무진 픽업 서비스부터 VIP가 원하는 그 어떤 서비스도 만족스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도 확실히 보장합니다. 실례합니다. 여러분, 그 미생에 나오는 데가 그 서울역에 있는 대우 빌딩에 있는 저기 그 상사,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팔아서 해외 수출하는 상사예요. 수많은 접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잘하는 업체도 신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뛴다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광고주나 먹이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더 먹고 살 거를 계속 노력하는 거죠. 제가 그거는 저기 재미가 있어서 좀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웃어만 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얘기했지만 실행,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00원이 이게 맞나? 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정리를 좀 해서 드릴게요. 이게 저희도 자료가 많아서 이 2차, 이 두 번째, 두 번째고요.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이거 있고, 화요일, 열기, 요거 있네. 어, 어?
이게 방금 거고, 여기, 음, 이거다. 파일 작은 이름을 저장하고, 이렇게, 공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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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스팅으로 두 번째, 첫 번째, 아닌가 보네. 캐시 슬라이스 자료를, 뭐, 했는데, 이 자료가 어디 갔나. 잠깐만요. 자료가 좀 꼬여가지고, 일단,
자, 여러분 자료는 다 드렸고요. 그 강의는 지금 마무리되면 녹화본 유튜브에 올려서 저희가 그 6기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저기 질문 있으세요? 이진복님 질문 있으세요? 정영준님 그래도 하나만 해보세요. 정영준님 하나만. 저기 뭐야 쇼핑몰 컨설팅 하려면 할 게 많을 텐데. 저희는 병의원 포트폴리오가 있긴 있는데 그쪽은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병의원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진행했던 포트폴리오도 꽤 있는데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병의원보다는 저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이어트 같은 그러니까 그 건기식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쇼핑몰도 있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쇼핑몰은 이렇게 승부 딱 가서 너희가 뭐가 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포트폴리오보다는 뭐 끌어모을 수 있으면 끌어모을 수 있는데 글쎄요. 음, 저희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CP 광고이기 때문에 위주로 하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광고는요. 광고하려고 하면은 디자이너 있어야지, 기획자 있어야지, 뭐 촬영이나 영상 만드는 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CPA 광고 위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인력이 있으면 그만큼 한 명당 300만 원이라고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를 벌려면 1억짜리에서 2억짜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초창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그렇게 광고주가 원하는 전환율이 광고주 전환율이 보통 500% 정도 돼요. 500% 전환율 맞추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요새는.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쇼핑몰. 그래서, 근데 병원은 괜찮아요. 병원은 CPU로 진행하면은, 할 수 있는 쪽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들하고 진행하기도 괜찮아요. 병원 쪽은 뭐, 가서 따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따고 나서 누구한테 뿌릴 것이냐라는 부분, 파트너 부분이 중요하죠, 병원은. 왜냐하면 병원은 CPA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선호하는 매체가 있어요. 선호하는 매체에서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병원은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저기 나중에 2, 3년 되시면 그한 병원당 1,000건씩 진행하시면 괜찮아요. 한 달에 1,000건씩 그 정도 목표로 움직이면 파트너도 많이 모객을 해야 됩니다. 파트너 모객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진복 대표님, 이진복 대표님, 이진복 대표님, 어렵다고 나가신 건 아니시죠? 그러면은, 어, 뭐, 일단,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서 어떻게 했니?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하고, 제가 예, 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가장 확실한 걸로 뿌려놓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